자, 그러면은 한번 본격적으로 이 설명회를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제가 설명드릴 이 컨텐츠의 순서는요. 먼저 첫 번째 학교 현황인데요. 학교 현황을 알아봐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되면 그 평가 기준에서 달라질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 중학생 여러분들은 A, B, C, D 2등급 해가지고 그 절대적인 평가에 많이 익숙할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고 나면 사실 중학생들은 점수가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로 올라오게 되면 그 중학교에 익숙했다가 굉장히 좀 낯설고 심지어는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굉장히 좀 많은 충격을 받게 되는 경우도 간혹 발생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인원수에 비례해서 그 등급을 좀 매기기 때문에 내가 점수대가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등급이 안 나오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현상들과 좀 관련된 게 아무래도 학생 수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좀 학생 수가 많은 학교로 가게 되면 그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은 경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반대가 되겠죠. 좀 굉장히 좀 꼼꼼하게 내신 관리를 해서 좋은 등급을 받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과별 학업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 지표를 보일 건데요. 아무래도 이 교과별 학업 성취를 보게 되면 내가 진학하고 싶은 혹은 내가 진학을 예정으로 하고 있는 이 학교의 어떤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 같이 경쟁을 하는 학생들이 과연 어떤 정도의 실력이 있을까, 내가 갔을 때는 어떤 마음가짐을 하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야 될까라는 것들을 좀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진학률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거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 아이가 목표로 한 대학에 진학을 해서 목표로 하는 그런 어떤 그 앞으로의 어떤 그 진로나 이런 것들을 가야 할 텐데, 과연 이 학교는 그런 대학 진학률을 이런 기대나 이런 것들을 충족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최근 3개년 대학 진학률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고1 교과서. 그러니까 각 학교마다 어떤 교과서를 쓰고 있느냐. 사실 교과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내신 전쟁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다루어야 할 어떤 하나의 그 수단이 되겠죠. 일종의. 그러니까 이것을 얼마만큼 잘 다룰 수 있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이 판가름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기본적으로 내가 미리 쓸 교과서를 미리 보고 가는 것도 굉장히 많은 큰 도움이 되겠죠. 특히 내 교과서에 실려있는 문학작품을 미리 나는 읽어보고 간다, 미리 준비하고 간다,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갈무리 학원에서는 겨울방학 때 이러한 미리 보는 내신 뭐 이런 특강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걱정들은 그냥 갈무리의 학생을 맡겨주시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매년마다 그런 특강들을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쨌든 교과서의 어떤 그런 특성들, 그래서 이 교과서의 특성에 따라서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또 반영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학교의 내신 기출 경향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학교로 가게 되면은 이 교과서를 가지고 이 내신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그 정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점들을 제가 기본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리가 지지직 소리가 나나요? 잠시만요. 이게 지지직 소리가 아마 그게 막 크게 불편할 정도로 생기는 건 아닌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기기상의 특성으로 이게 약간의 그런 지지직 소리가 좀 들릴 수는 있는데, 이게 너무 듣기에 좀 불편하거나 라고 한다고 하시면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중간에 끊고 설정을 좀 바꿔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면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한번 보시죠. 광성고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성고는 이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저희가 이제 갈무리 학원이 총 4관, 지금 현재 이제 8월 15일 날 이제 그 학원이 오픈이 되면서 강서관까지 총 4관이 지금 현재 이제 개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3관, 우리 마포에 있는 그 학원
인근에 하고 있는 광성고등학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볼까요? 자, 광성고는 먼저 학생 수와 학급 수를 보시게 되면은 학급 수는 10개 학급, 10개 학급이 되겠고요. 거기에 따른 학교 인원은 237명입니다. 한 250명이 좀 채 안 되는 인원이죠. 근데 이 인원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2학년 그리고 3학년 이렇게 봤을 때 인원 차이가 좀 있어요. 이거는 아마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그 전에 있는 설명회를 들으셨거나 아니면은 뭐 다 아마 눈치를 좀 채셨을 거예요. 인원수가 적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출산율과 좀 관련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학령 인구가 약간 줄어드는 현상에 기인해서 그걸 원인으로 해서 지금 현재 1학년, 2학년, 3학년 모두 했을 때 최저 인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사실 이게 몇 개 좀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이 237명과 267명 사이에서는 등급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그 굉장히 좀 한두 명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한두 명의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막상 내가 앞에서 등급인데 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2등급 문을 열면 그 1등급에서 커트라인에서 잘렸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정말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고등학교 올라오는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많이 아쉬워하고 또 힘들어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인구 차이가 그런 등급에서의 어떤 그 들어갈 수 있는 정도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아, 참고로 지금 이 설명회를 듣고 계신 학부모님들이나 학생 여러분들은 또 많은 정보를 또 들었다면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고등학교에 올라오시게 되면은 이제 4%가 이제 전체 인원에서 4% 이내에 들어야 1등급, 그리고 11%가 2등급, 그리고 23%가 3등급이 되고 그 다음에 40%대가 4등급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실상 우리 친구들이 내신을 했을 때 나는 내신 목표가 4등급이야 라고 하는 친구들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갈무리학원에서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네. 거의 대부분은 야, 너 목표가 뭐니? 라고 한다면 1등급 혹은 2등급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바람들 총 15%가 되겠습니다. 15% 인원은 안으로 들어야 되는 건데 죄송합니다. 11%겠죠. 그 11% 이내에 들어야지 1, 2등급을 맞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요거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약 24명, 24등 정도 안에 들어야 1, 2등급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24명이라고 만약에 친다고 한다면 10개 학급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에서 2등 정도까지 해야 안전하게 2등급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24명 하면 좀 많아 보이는데 반에서 2등. 그럼 반에서 2등이면은 약 그 23명 중에서 2등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 외에는 2등급 안에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니까 이게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 이게 중학교처럼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라는 게 아마 좀 실감이 좀 나셔야 되지 않을까, 그죠?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지금 현재 이 광성고는 1학년 학생 수가 좀 줄어들고 있고 점점 인원수가 좀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내년에 됐을 때는 혹시 또 모르는 거니까 우선은 요거는 그냥 참고용으로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 내년에 입학했을 때 전체 학생 인원수는 처음에 굉장히 좀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이 퍼센티지에 따라서 몇 등 안에 들어야 되겠구나라는 전략을 좀 세워야 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정보로 한번 넘어가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우선 이제 교과별 학업 성취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선 국어학원이니까 국어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를 보시게 되면은 평균이 62.2점입니다. 뭐 이 정도면은 점수대로는 평균점 점수가 높은 편은 아니에요. 뭐 좀 약간 낮은 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뭐 시험 문제가 어려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성취도가 좀 떨어져 있는 학교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학교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가 23.6이라고 하는 거면 여긴 22.5가 나오죠. 평균은 69점이고 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표준 편차는 이제 일반적인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의 표준 편차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표준 편차가 클수록 학생 간의 격차가 좀 크다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약 한 20에서 한 3 정도 사이의 모습들을 좀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한번 1학기만 한번 살펴보게 되면 평균점이 좀 낮죠. 근데 여기 있는 A등급이
90점 이상의 학생들의 분포도를 살펴보는 거라 보시게 되면은 23.4%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에서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몰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있는 80점까지 우리가 끊어보게 되면은 약 한 45%,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지금 현재 80점 이상에 모여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표준 편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학생들도 만만치 않게 뒤에서. 그래서 이런 학교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으면서 상위권 친구들이 굉장히 좀 경쟁이 좀 그 경쟁이 굉장히 좀 치열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학교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의 한 문제 한 문제가 굉장히 좀 중요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광성고 같은 경우는. 뭐 2학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학기 때는 이 A에 속하는 범위가 38.3%, 그러니까 거의 50% 이상이 돼버렸어요. 뭐 50%가 아니라 60% 이상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그만큼 위에서 좀 치열한 경쟁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정말로 완벽하게 내신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게 금방이라도 이게 점수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약간 뭐 좀 속되게 말해서 정신을 정말 똑바로 차려서 내신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과별 학업 성취에 따라서 이 학교가 얼마만큼의 이런 경쟁이 있구나라는 걸 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최근 3년간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입니다. 그래서 2019, 2020, 2021년도까지의 대학 진학률을 한번 살펴봤는데 여기 그래프로 보시면 바로 나와 있죠.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마포구랑 비교했을 때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포구 전체로 했을 때 광성고는 그래도 대학 진학률이 높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재수의 비율인데 이거는 36.7%죠. 이 재수의 비율 같은 경우도 이제 마포구의 평균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재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대학을 제때 못 가고 1년 더 대학 입시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재수 비율이 높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 학교가 대학을 못 보낸다라는 게 절대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뒤에 보면은 이제 더 자사고나 이런데 그런 학교들을 또 볼 거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는 정말로 재수 비율이 거의 반반 정도가 되는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자사고라고 한다면 학교에서의 학생들의 어떤 목표치가 좀 더 높기 때문에 재수의 비율이 높다라는 걸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이제 명문학교다, 뭐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학군에 좀 포진되어 있는 학교다라고 할수록 기본적으로 좀 재수 비율이 높은 편이다라는 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는 한 요 정도 때의 재수 비율과 요 정도의 어떤 그 대학 진학률을 보이고 있는 건 기본적으로 다른 전체적인 평균 지점에서 그래도 좀 높은 편에 속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실 거는요, 광성고의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표지와 목차를 한번 살펴볼 건데, 이게 아까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은 이 교과서는 이제 당장 내년에 올라가서 1년 동안 내 내신 등급과 완전히 관련이 있는 거의 뭐 동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잘 다루어야 내신에서 등급을 잘 받을 수가 있고, 내신에서 등급을 잘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는 1년 한 해 농사를 잘 지어서 2학년에 올라가서 더욱더 탄탄해질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과서 표지는 이러한 것을 아마 학생들이 학교에서 받아올 거고요. 한번 목차를 볼까요? 자, 목차를 한번 보시게 되면 총 10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단원으로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 광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 진도가 1에서부터 10단원까지가 있는데, 사실 이건 광성고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이 모든 단원을 시험에서 다루진 않아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것들이 선택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이 선택되는 건 이 1단원은 무조건 중간고사 때 선택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는 이제 윤동주의 자화상이나 최척전과 같은 고전 작품들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과 그다음에 수필, 비문학이 한데 어우러진 게 1단원이 되겠고요. 그래서 1단원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3단원 같은 경우는 아예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갈래별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 여기도 만만히 볼 수가 없는 게 여기 나오는 박지원의 상기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박지원 씨가 쓴 고전 소설이나 고전 수필 굉장히 양이 많은데요.
고등학교 와서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될 거예요, 우리 학생들. 근데 굉장히 이게 한자로 쓴 거를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말 자체도 어렵고 이 상기의 내용은 그냥 내가 한번 딱 봤을 때 바로 이해된다. 이 친구는 국어에 소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 야, 이게 무슨 내용이야? 라고 의문점이 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 준비가 필요한 단원이 여기 3단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1단원과 3단원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때 필수 단원이기 때문에 내가 좀 관심 있다, 나는 좀 미리 보고 싶다, 신사고를 사용하는 학교들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있는 문학 작품들은 좀 미리 접하고 가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단원 같은 경우는 문법입니다. 문법인데요. 여기서는 의문의 변동과 한글 맞춤법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 4단원까지 1, 3, 4단원이 중간고사 때 시험 범위에 속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 굉장히 좀 부담감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문법이 한글 맞춤법과 두 개가 다 같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나눠서 들어가느냐의 차이도 우리 학생들의 성적에 대한 성취도에 영향을 분명히 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신사고를 내가 교과서를 받았다. 그럼 한글 맞춤법이랑 의문의 변동은 같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내가 이 1학기, 즉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기 전에 미리 겨울 때 의문의 변동과 한글 맞춤법은 다 떼고 올라가야지 좀 더 내가 중간고사를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다. 이게 기말고사에 나오더라도 중간과 기말 텀 자체가 그렇게 긴 편이 아니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보완할 수 있는 시간대가 많이 부족할 겁니다. 우리 학생들 막상 학기 중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겨울 때 정말 의문의 변동과 한글 맞춤법 정도는 마무리를 짓고 올라가야 되는 게 그냥 거의 필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학원에서 이런 문법적인 수업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귀찮더라도 정말 좀 나 학원 특강 듣는 거 정말 싫은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한 해의 출발점을 잘 다지기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필수로 듣고 들어가야 돼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게 듣고 올라올 겁니다. 국어학원에 대해서 계속 다니거나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2학기로 넘어가게 되면 6단원부터 들어가게 될 텐데요. 신사고는 2학기는 딱 요거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6, 7단원에서 고전작품이 주로 포진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정철의 관동별곡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철의 관동별곡이 전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관동별곡이 시험에 나왔을 때 이게 성적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다운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동별곡도 2학기 때는 좀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미리미리 좀 체크해서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그런 그 교과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관동별곡 같은 경우는 주로 많이 쓰이는 교과서에서는 뭐 천재가 있고 비상이 있잖아요. 지약사도 있고. 근데 이 신사고가 관동별곡은 거의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출판사이기 때문에 신사고를 쓴다라는 거는 관동별곡에 대한 이해도 한 번씩은 다 하고 2학기를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순차적으로 진도를 좀 나간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제 8단원에서는 중세국어와 관련된 문법적인 내용이 다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사고 교과서는 뭐 이게 꼭 신사고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 대부분의 교과서가 앞에서는 문학, 그리고 앞에서는 무문의 변동과 한글 맞춤법, 그리고 2학기 때는 중세 문법 이렇게 아마 들어가게 될 거고 고전 문학은 2학기 때부터. 그래서 앞에서는 문학에 대한 갈래와 현대적인 어떤 문학적 그런 그 작품들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필요로 한다. 2학기 때 들어가면 문학 중에서도 고전, 그리고 문법 중에서도 중세 문법. 2학기는 거의 고전, 1학기는 현대 이렇게 좀 나눠놔도 크게 무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이제 좀 교과서 얘기가 좀 길었는데 넘어가고요. 자, 이제 시험 기출 경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기출 경향은 우선 광선고는 첫 번째 타 학교에 비해서 시험 범위가 적어요. 근데 시험 범위가 적은 게 절대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험 범위가 적다라는 것은 그 하나의 작품이나 하나의 지문에서 문제수가 많아진다는 얘기고 하나의 글과 하나의 지문에서 문제수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아주 까다롭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학교에서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시험 범위가 적은 학교는 꼼꼼하게 교과서를 분석하고 교과서에 대한 암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과서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로 시험에서 미끄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지만
내가 이 지문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하다. 근데 여기서 한 7, 8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7, 8문제 중에서 4개 틀린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뭐 상상도 하기 싫은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가 적다라고 하는 것은 세심한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저희 학원에서는 광성고를 매년 내신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이 내신 담당 선생님께서 아주 세심하고 꼼꼼하게 자료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광성고의 내신이 진행이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단원별 문항수가 배정이 되는 게 균등하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시험 범위가 적어요. 근데 단원별 문항수가 균등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중요한 지문이라 문제가 많이 나오거나 이게 아니라 어떤 지문에서도 문제수가 많아지면 이건 정말 이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 그런 문제들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학교 시험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성고가 일반고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절대 쉬운 시험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외부 지문은 배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좀 이제 시험에서 좀 괜찮을 수 있는 건 외부 지문이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특히 우리 남학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수행을 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것은 잘 안 하려고 하죠. 우리 친구들. 선생님도 남중남고 나와봐서 압니다. 내가 이거 해 하면 말은 잘 듣는데 나 여기까지만 했으니까 그만해야지. 요거는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지문이 나올 거야 얘들아. 이것 좀 더 봐야 되지 않겠니? 아 선생님 교과서에도 없는데 이걸 왜 봅니까?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관심을 잘 두지 않는 친구는. 하지만 그런 외부 지문의 비중이 높은 학교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광성고는 외부 지문이 거의 없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여태까지 나왔던 걸 통계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게 또 내년 되면 또 모르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마음이 바뀌면 외부 지문이 또 출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내신 때 선생님들께서 대비가 이루어질 겁니다. 뭐 되게 자세한 수업은 아니더라도 연계되는 작품들이 이런 게 있어서 참고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자료가 배부가 되거나 수업에서 언급이 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정리를 해보면은 난도는 평이하지만 그래도 100점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 사실 이 100점이 어렵다라는 말이 고등학교 시험 전체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정말로 100점을 맞는 친구들 보는 게 좀 힘들 정도고 오히려 100점이 많으면 정말 안 됩니다. 왜냐면 100점이 많아져 버리면은 등급에서 굉장히 좀 불리함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모 학교, 목동에 있는 모 학교에서는 100점이 45명이 나온 거죠. 중간고사를 봤는데. 그럼 100점이 45명이면은 이 100점 받은 친구는 등급이 3등급인 거예요. 100점을 다 맞았는데 등급으로는 3등급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고등학교 시험은 100점이 많이 나오는 것보다 100점이 적게 나오고 내가 100점이 아니더라도 소수점으로 봤을 때 100점에 최대한 근접한 점수를 맞는 게 정말 좋을 수가 있다 라는 거를 좀 어머님들과 학생 여러분들께 좀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광성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제가 광성고를 하는데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광성고와 숙문고 그리고 중앙고는 같은 교과서를 써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는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충분한 좀 설명을 좀 드렸기 때문에 혹시나 놓친 부분이 있거나 하는 부분들은 그때그때 바로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광성고에 대한 이야기 마치고요. 두 번째로 숙문고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숙문고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이제 마포구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학생 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전에도 이제 리허설을 하면서 제가 이거 정말 특징적이네 라고 하는 건데 지금 체크한 거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냅둘게요. 뭐냐면은 반이 7개밖에 안 돼요. 아까 우리 광성고는 10개 학급이었는데 3학급이 부족한 거죠. 근데 인원수를 보세요. 아까 230 몇 명이었죠. 거의 100여 명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144명. 근데 심지어 이 숫자는요. 기존에 있는 3학년에 비해서 약 50명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이거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1등급 전교에서 한 5등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한 반에서 내가 1등을 해도 1등급을 못 받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 학교의 전체 인원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이 학교의 학생 수가 총 얼만큼 되느냐 이게 한 3개년 정도의 수치를 딱 보고 그 다음 연도도 대략적으로 가늠해 볼 수가 있겠죠.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테니까. 그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인원이 없는 학교를 간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내가 정말 1등급을 맞을 수 있느냐 2등급을 맞을 수 있느냐
생각해 보시고 자신 있다 하면은 가셔도 크게 상관없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다 하면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수도 사실은 등급 경쟁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자, 이거는 이제 학업 성취도죠.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69점과 63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 학교는 2학기 때 좀 떨어진 거는 좀 시험 문제가 2학기 때는 좀 어려웠을 수 있다 라는 게 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 편차는 오히려 좀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어려워진 시험 때문에 학생들의 격차가 좀 더 벌어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상위권 A에 속하는 학교, A에 속하는 학생들은 인원수에 크게 변동이 없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B, C 등급에 있는 학생들이 좀 많이 좀 차이가 있죠. 특히 1학기 때는 B, C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B, C에도 별로 없고 오히려 D로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길어지다 보니까 여기 있는 학생들이 여기로 많이 좀 옮겨간 것 같고, 일부 여기로 좀 옮겨왔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 인원수가 많아졌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중상위권 친구들 사이에서의 경쟁이 굉장히 좀 치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고정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약간 애매한 그런 점수대가 있죠. 80점대 후반, 90점대 초반. 특히 80점대 중후반 친구들 같은 경우가 항상 시험 보면은 선생님 저 몇 등급 나올까요? 이러는데 정말 이거는 좀 계산해보고 가늠해보기가 굉장히 좀 애매한 점수대거든요. 왜냐면 이게 중학교 때 같은 경우는 뭐 89점이라는 굉장히 좀 아깝다 하지만, 이게 고등학교 때 올라와서 89점, 88점, 87점은 굉장히 등급적으로 굉장히 밑에 위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점수대가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80점대 후반대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이런 학교일수록 정말로 내가 고득점을 맞기 위한 정말 준비 과정이 철저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한 학교죠. 자, 그 다음에 점수대가 63점이면은 굉장히 좀 낮죠. 숙문고는 시험 문제도 굉장히 좀 까다롭기로 유명한 학교예요. 그래서 2학기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전과 관련돼서 문법에서도 중세 문법과 관련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파트라, 그럼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파트라서 점수대가 떨어지고 표준 편차 늘어났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도 충분히 어려워할 수 있다. 이걸 듣고 있는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 나는 아니겠지? 아니에요. 우리 학생 본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거는 선생님이 장난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건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하고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A에 속하냐 B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해가지고 거기서 아주 그냥 초췌해지거나 이렇게 되느냐 차이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대학 진학률인데요. 대학 진학률은 재수 비율은 뭐 이제 광성고랑 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 진학률은 굉장히 높은 편이죠. 인근에 위치한 학교들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좀 많은 대학 진학을 보낸 편에 속하게 되고요. 반면에 재수 비율도 기본적으로 좀 다른 평균치에 비해서는 좀 많이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대학 많이 보내고 재수의 비율은 좀 낮다라고 좀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전국으로 따지게 되면은 재수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숙문고 친구들이 전국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목표치가 전국에 있는 평균점보다는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재수 비율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교과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숙문고도 신사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다 미리 동그라미 쳐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원이 굉장히 좀 중요한 단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숙문고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문학작품이 실려있는 이런 단원들 있죠. 문학작품. 여기는 6단원도 문학이고요. 제가 파란 색깔로 동그라미 치는 게 문학이 들어가 있는 단원들이거든요. 근데 이 문학작품이 실려있는 단원들에서 숙문고는 역대 매년 기출이 됐을 때 지역적인 문제들이 한두 문제씩은 꼭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의 주관이 좀 반영된 그런 문제들도 문학에서 좀 많이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다른 학교에선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데 얘네 숙문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내신은 학교 선생님이
거의 내시는 학교 선생님이 내는 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수업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프린트나 학교 수업 내용을 철저하게 확인한 후에 거기에 맞게 맞춤형으로 문학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가고 있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문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다양하게 미리미리 좀 보면서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좀 해본 후에 내신 들어왔을 때 그럼 좀 적응을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학교도 이 문학에 대한 어떤 좀 적응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교과서를 좀 미리 알아보고 거기 나오는 문학 작품들은 좀 미리미리 좀 선행을 해서 좀 학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숙문고의 기출 경향을 한번 보실게요. 자, 이 한마디가 숙문고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근 지역 최고 난도 문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최고 난도라고 하는 거는 그런 지역적인 문제들, 학교 선생님들의 주관이 들어간, 그러면서 내용이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에서 학생들이 많이 미끄러지고 있고 실제로 그런 걸 통해서 학생들의 등급이 강락이 좌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그래서 굉장히 좀 숙문고 내신을 할 때는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학교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저희가 선생님들이 더 많이 공부를 해요. 사실은 여기 갈무리 선생님들은 정말 내신 기간 때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 학생들보다도 더 많이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학생들한테 많은 정보를 줘서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도울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교과서 외의 수업 내용이 이 학교는 좀 많이 반영이 되는 거죠. 숙문고는. 그러니까 외부 지문의 출제 비중이 그래서 높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외에 다른 작품들을 뭐 추가 프린트나 아니면은 뭐 부교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시험 문제에서는 가르쳐 주었거나 안 가르쳐 주었던 이 교과서 외에 있는 작품들이 출제하는 비중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있는 난도와 직결될 수 있는 문제겠죠. 당연히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되면 그만큼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갈무리 김재현 선생님께서 많은 정보들을 올려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광성고, 숙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담당을 해주셨던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익한 정보를 지금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참고하면서 봐주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이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서술형이 까다롭다라는 거는 조건에 맞게 서술하는 게 굉장히 좀 많고, 까다롭다라는 거는 그만큼 감점의 요인이 크다. 그만큼 이제 이 서술형에서 감점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기본적으로 서술형 감점 비중이 높으면은 100점 나오기가 좀 힘든 학교죠, 이 학교도. 그래서 아무래도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100점을 기대한다라는 거는 좀 약간 마음에 있어서 100점을 기대했다가 100점을 못 맞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그 마음이 좀 더 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100점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점에 가까운 고득점, 요거를 좀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술형이 좀 까다롭다 보니까 감점도 그만큼 좀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숙문고는 한마디로 말하면 남고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난도를 출제하고 있는 학교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숙문고에 진학할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내신 대비 그냥 중학교 때처럼 시험 해가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안 됩니다. 정말로 많은 것들을 살펴보려고 노력해야 되고, 정말 내가 여기까지만 학교 선생 만약에 여기까지만 학원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시더라도 선생님 이만큼 더 해주세요 라는 게 적극적으로 나타나야 여기 숙문고에서는 정말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운고예요. 장운고는 영등포구에 위치한 학교죠. 여기 학교도 이제 저희가 마포 3관에서 내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숙문고랑 그 다음에 이제 광성고랑 같이 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건 진짜 학급의 인원수가 정말 약간 좀 충격적이라 할 정도로 매년 거의 뭐 이렇게 꺾이는 편이에요. 여기 격차가 굉장히 좀 큰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는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앞자리가 바뀌어서 거의 근접하게 한두 명 정도 빠져서 2에서 1로 바뀐 게 아니라 거의 한 차이가 70명대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올해 1학년은 큰 타격을 받았을 거예요. 뭐에서? 시험 봤을 때 등급에서 굉장히 불리함을 갖고 가는 겁니다.
학급이 6개 학급이지만 결론적으로 전체 인원수가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장훈고가 올해는 이제 학생들의 내신 경쟁이나 이런 내신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상대적으로 2학년이나 3학년은 다른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학교들이랑 좀 비슷한 수치를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좀 특이하게도 1학년은 올해 굉장히 좀 인원이 좀 적은 편이네요. 내년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뭐 내년에도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장훈고를 좀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해서 좀 약간 좀 준비를 하고 가야 되겠죠. 뭐 이게 사실은 선생님이 이렇게 좀 약간 겁을 주듯이 말을 하고는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정말 잘하는 친구들 그리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그거에 맞게 고등학교에서도 정말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객관적인 어떤 수치를 얘기를 하는 거겠지만 여기 안에서도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그만큼의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내가 이 학교는 이제 안 가야 되겠네 이런 생각보다도 내가 이 학교를 가면 정말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이런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봅시다. 자, 이번에는 이 학업 성취도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우선은 학교 알림이나 이런데 여기서는 자료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1학기에 대해서 작년 1학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평균이 66.9. 뭐 이것도 앞에서 살펴봤던 학교들이랑 비교했을 때 뭐 그렇게 막 떨어지는 점수는 아니죠. 표준 편차는 14.1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이제 그 자사고나 이런 데서 보여주는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약 10에서 15 사이 정도? 이 정도면은 그냥 좀 이제 학교의 아이들이 편차가 좀 적구나. 그러면서 이 좀 촘촘하게 좀 모여 있구나. 일반계 고에 비해선.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좀 특이한 점은 굉장히 그 상위권 친구들이 적어요. 그럼 반면에 이 중상위권 친구들이 중위권, 중상위권 친구들이 굉장히 좀 많이 몰려있죠. 이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상위권 친구들 간에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80점대 중후반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얘기고 나는 80점대 중후반을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80점대 중후반이 정말로 애매한 게 이게 등급이 몇 점이 나올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2등급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3등급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게 굉장히 좀 많이 몰려 있어서 소수점에 따라서도 굉장히 좀 등급이 같은 80점대 중후반인데 굉장히 좀 격차가 좀 크게 나타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좀 약간 그런 애매한 점수를 맞기보다는 좀 더 완벽하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여기 위에 A등급 위에 속하는 게 좀 더 당연히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국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편차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2학기 때는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이게 작년 기준이잖아요. 2학기 때는 마찬가지로 여기에 중세 문법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천재박 교과서를 쓰거든요. 천재박에는 고전 작품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냥 상춘곡이라고 하는 가사 긴 거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거 외에는 사실 문학 작품이 고전 작품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중세 문법이 들어가 있죠. 근데 장훈고는 저도 굉장히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장훈고는 중세 문법이 엄청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굉장히 꼼꼼하고 자세하고 이런 것까지 공부할 정도야 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중세를 낱낱이 파헤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때 표준 편차가 굉장히 좀 많이 넓어지지 않았을까.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자사고기 때문에 그렇게 막 일반 계고처럼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비해서는 좀 더 늘어나서 학생 간에 약간 좀 격차가 조금은 벌어지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권 친구들은 여전히 공고히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위권, 중상위권 친구들 간의 치열한 경쟁. 그래서 여기에 속할 것이냐, 여기에 속할 것이냐는 정말로 얼마만큼 미리 준비하고 철저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겠죠. 계속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 3년간의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인데요. 뭐 이것도 뭐 비슷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학교들이랑 좀 비슷하고요. 51.1%.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뭐 마포구나 영등포구, 뭐 양천구,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학 진학률은 높은 편입니다. 우리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들 많이 다니고 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재수 비중도 높은 편이죠.
재수 비중 같은 경우는 이제 양천구에 비하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전국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인근 지역으로 봤을 때는 뭐 비등비등하거나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수 비율이 좀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장운고잖아요. 약간 좀 상향 평준화 그리고 목표대가 좀 높아서 재수를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요즘 고등학교가 4년제라는 말이 뭐 이제 여기저기에 많이 학교에 수식어로서 많이 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목표치가 좀 높다 보니까 재수를 선택하는 학생들도 그만큼 이제 좀 좋은 좀 잘하는 학교나 이런 데서는 좀 많이 나오는 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과서는 앞에 있는 학교들과는 좀 다르게 천재박 교과서를 쓰고 있고요. 이 교과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5단원까지는 이제 중간고사 때 다르겠지만 아마 5단원은 시험 범위에서 많이 좀 들어가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리고 1단원 같은 경우도 시험 범위에서 들어가는 학교 있고 안 들어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2단원이랑 3단원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때 거의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순차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1에서 한 3, 요 1까지.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2학기 때는 여기 3, 2, 3부터 4, 5까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아니면은 이 5단원이 거의 안 들어간다고 한다면 6단원에서 나오는 문학적 갈래가 또 기말 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네들도 앞에 있는 신사고랑 동일하게 문법이 의문의 변동이랑 한글 맞춤법이 3단원 안에 들어가 있어요. 좀 약간 희미한데 3단원 안에 의문의 변동과 한글 맞춤법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오기 전에 중간고사 보기 전에 한글 맞춤법, 의문의 변동은 무조건 다 떼고 올라와야 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정규과정이나 이런 데서 의문의 변동과 한글 맞춤법은 저희가 커리큘럼에 다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맞춤형으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갈무리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잘 따라온다면 거기에 맞게 잘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재박은 2학기 때가 좀 하이라이트인데요. 여기는 이제 6단원, 여기는 기본적으로 중세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고전 작품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신사고에 비해서는 좀 비중이 좀 적은 편이고 난도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좀 특이한 건 고려가요인 가시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춘곡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때의 가사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어서 뭐 제가 뭐 장운고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양정고 약간 장운고랑 좀 비슷한 남자학교고 이제 목동 양천구에 위치하고 있는 자사고죠. 양정고 친구들도 이제 남학생들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고전 작품을 좀 많이 암기를 좀 시켰습니다. 특히 상춘곡 같은 경우는. 근데 학생들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돼? 라고 할 정도로 처음에는 의아심을 갖는데 막상 준비하면 정말 열심히들 오고 그만큼 따라온 만큼 성적대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점수대들을 받았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6단원 같은 경우도 저희 학원에서 선생님들마다 각자의 어떤 그 내신 관리 비법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가지고 있고요. 특히 천재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근 고등학교에서도 많이 쓰는 거의 뭐 메이저 출판사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료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원에 구비되어 있는. 그래서 뭐 6단원이 좀 고전 작품이 좀 있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막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단원 같은 경우는 시험에서 거의 들어가는 경우를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혹시라도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8단원이 이제 좀 중요해지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장호 같은 경우는 여기 8단원이 중세문법이 아무래도 들어가다 보니까 이 중세문법이 학교에서 프린트를 나눠주는데 정말로 학교 선생님의 정성과 노력이 들어간 게 제가 작년에 봤던 프린트 중에서 정말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께서 컴퓨터로 치신 게 아니라 손으로 직접 쓰시고 그리셨어요. 근데 마치 이게 컴퓨터로 친 것처럼 굉장히 잘 아주 정자로 쓰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봤을 때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여기까지 한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근데 실제로 그거를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로 내는 거죠. 그래서 작년 장운고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세국어 할 때 학생들도 굉장히 힘들어했고 선생님도 이 학생들 끌어가느라 굉장히 좀 고생을 좀 많이 했었던 그런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과로 봤을 때는 완벽하게 철저하게 그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것들은 잘 이루어져서
그래도 걱정과는 좀 다르게 시험에서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올해도 우리 이제 자연고 현재 1학년 친구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 다음에 10단원 같은 경우는 문학작품이 좀 실려 있습니다. 여기는 좀 분량적으로 좀 긴 소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 기말고사 때, 2학기 기말고사 때 굉장히 좀 많은 그 변별력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 80단원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험 경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경향 한번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자연고는 학교 수업 내용 중심으로 문항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철저하게 수업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야 이거 공부해 시험에 나올 거야 이게 아니라 정말로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그 시험을 낸다라는 얘기인데 그만큼 그 수업에서 다루는 디테일함이 굉장히 좀 깊기 때문에 굉장히 좀 꼼꼼한 학습이 좀 필요하고요. 시험 범위 밖의 내용이 죄송합니다. 시험 범위의 밖에 있는 내용들도 출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이 외부 지문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외부 지문은 사실 시험에서 굉장히 좀 생뚱맞게 나오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 실린 작품들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내신할 때 이 작품에 대한 것이 뭐 주제와의 연관성을 갖고 있는 다른 작품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좀 폭넓게 좀 작품들을 알아가는 수업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죠. 학교의 학습지의 비중이 굉장히 좀 높은 편이에요.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는 편이고 단원별 문항수가 불균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 선생님이 꽂히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시험 문제 많이 내는데 그게 아니면은 정말로 시험 문제가 간결하거나 시험 문제가 거의 뭐 없는 수준의 그런 문제들도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고 같은 경우를 제가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자연고 같은 경우는 정말로 학교 선생님들의 노력과 학교 선생님들의 정성이 들어간 만큼 시험 문제도 그만큼 디테일하고 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학교 수업도 열심히 잘 들어야 그래서 학원 수업도 잘 듣고 하면 정말로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는 학교 그게 자연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네 번째 중앙고등학교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중앙고 같은 경우는 이제 종로구에 위치한 학교죠. 근데 이제 중앙고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요. 중앙고는 사실 저기 마포 쪽에서 올해는 내신이 진행되진 않고 올해는 여기 목동에 있는 오목교에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 우리 학생들이 중앙고를 진학을 하게 됐을 때는 마포에서 내신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거리적으로나 이런 데서도 좀 이점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중앙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고는 앞에서 살펴봤던 거와는 좀 다르게 인원수가 그래도 굉장히 좀 많은 편이에요. 약간 300명대를 항상 넘겨서 입학을 시키는 학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2학년과 3학년에서 학생 수가 좀 많이 떨어졌죠. 여기서도 아마 320, 30명대인데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중앙고의 이제 중앙고의 약간 비밀 아닌 비밀이라고 한다면은 학생 수는 많은데 학생 수가 유지가 되는 경우가 좀 많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전학을 좀 많이 가는 편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뒤에서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인원수로 봤을 때는 앞에 있는 학교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굉장히 좀 유리한 학교이지 않을까. 내신 등급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학급수에서 열학급인데 300명이다 보니까 1등급은 한 12등 정도까지 하다 보니까 반에서 한 2등 정도 하더라도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에 있는 우리가 이 학업 성취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우선은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 1학기와 2학기의 차이가 좀 큽니다. 1학기는 평균점이 73점인데 73점 평균이 높죠. 여기는 70점이 평균이 낮아요. 근데 중요한 건 편차를 보세요. 편차. 이 편차 같은 경우가 여기는 굉장히 좀 좁죠. 여기는 좀 넓습니다. 이거 이유도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상위권 친구들이랑 중상위권 친구들이 굉장히 어때요? 한 12% 정도? 그러니까 거의 없는 편이죠. 그죠? 그러니까 90점 이상 맞았으면 거의 뭐 1등급은 거의 그냥 보장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어디에 친구들이 많으냐? 여기에 굉장히 많이 몰려있죠. C, D, E 여기까지. 그죠? 이게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중간고사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좀 쉬운 편이었다가 1학기 기말고사 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이 학생들이 이제 개학을 해서 들어간 이후에 시험을 딱 봤는데 점수대가 완전히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 보고 나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학삼 점수로 등급이 나왔을 때는 그래도 좀 약간 1등급이나 2등급 이렇게 맞는 친구들도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기본적으로 기말고사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보니까 이런 식의 분포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앙고 같은 경우는 시험의 난도가 좀 들쑥날쑥한 것도 좀 특징인 거예요.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표준 편차가 좀 커졌죠. 이 이유가 뭐냐면 2학기 때 기말고사가 있었어요.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 시험 범위가 중세문법 뿐이었습니다. 문학 없었고요. 비문학 없었습니다. 그냥 중세문법 하나만 28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문법에 따라서 이 문법이 약한 친구들은 떨어질 수가 있고 문법이 좀 강한 친구들은 그만큼 좀 위에 올라와 수 있어서 편차가 좀 넓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아무래도 약간 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1학기와 2학기 때 시험 컨셉이 작년에 굉장히 달랐는데 올해도 작년과 좀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뒤에서 시험 경향을 얘기할 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중앙고는 굉장히 특징 중에 하나가 재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약 50%에 가까운 재수 비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앞에서 살펴봤던 학교들에 비해서 재수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소위 말하는 4년제 학교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학생들의 목표치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남고이지만 중앙고는 굉장히 학부열이 높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중앙고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서로가 약간 너 공부 안 하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서로가 끌어주는 경향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재원생들 기준으로 본다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약간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무래도 이점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학교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만큼 학생들의 욕심도 좀 많은 편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대학 진학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반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는 똑같이 신사고를 쓰고 있고요. 여기 있는 부분들도 앞에 설명드렸던 부분이랑 동일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윤동주의 자화상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이 윤동주의 자화상이라고 하는 작품은 매년마다 학교 선생님의 해석에 따라서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랑 공부하는 자화상 내용이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내신 준비할 때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자화상은 교과서를 안 썼어요. 교과서에 대한 숙제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의 해석이나 이런 주관적인 견해가 시험에 절대적으로 반영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그것은 문학뿐만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4단원에 있는 문법과 8단원에 있는 중세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알려주는 내용 그대로 시험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EBS나 이런 걸 통해서 혹은 학원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문법과는 좀 다른 접근으로 문법을 내신 때는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데이터가 다 통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야, 이 부분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 이렇게 가르쳐 주실 거야 라는 게 이미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나온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다는 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경향 말씀드릴게요. 자, 중앙고는 외부 지문 반영 비율이 사실 많이 없었던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재작년, 지금 현재 3학년이겠죠. 중앙고는 사실 교과서를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학교 중에 하나였는데 올해부터는 외부 지문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학교에서도 야, 이 지문과 연계되는 이 작품도 한번 알아보자 라는 식의 수업들이 굉장히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다행인 건 이런 외부 지문은 학교에서 수업을 한다라는 거, 자료로 나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업으로 다루지 않은 작품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하지만 다루게 되면 정말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건 중앙고의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문법 영역의 난도는 점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재작년, 작년, 올해 점점 문법 영역의 난도는 점점 상승하고 있고 올해 중간고사 기점으로 본다면은 문법 문제 전원이 거의 수능 형태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도 하면서 이게 내신인데 수능형이다라면 굉장히 좀 약간 까다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인데 수능형이면 굉장히 좀 내신형에 맞게 정보를 많이 주지도 않으면서 약간 수능 형태처럼 보기에서 예문 같은 걸 통해서 이 모든 문법적 현상들을 분석해야 되는 것들, 굉장히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들 굉장히 좀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건 답이 5번이네 4번이네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몇 번을 계산을 하고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점점 중앙고는 비중이 높아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능형 문제, 그런 문제들 많이 출제되고 있고요. 문학에서도 굉장히 좀 보기를 활용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이고요. 4번, 교과 내용에 대한 꼼꼼한 학습 요구와 많은 양의 추가 자료가 있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앙고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중앙고는 학교 선생님의 어떤 그런 좀 디테일과 꼼꼼함을 그대로 따라가야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신경 써서 내신 준비를 할 때도 저희가 그렇게 좀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학교, 광성고, 숙문고, 장원고, 중앙고 이렇게 한번 이제 설명회를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